좋아요와 구독. 아시죠? FS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제목이 이 터널의 끝은 어디일까요? 예요. 안녕하세요, 손유리 형. 늘 방송 시청하면서 가끔 채팅창에도 참여하는 게이 구독자지만 오늘의 사연은 익명으로 남기게 됐습니다. 나 지금 익명으로 한 거 맞죠? FS. 다른 닉네임이겠지? 아무튼 채팅 참여하는 닉네임으로 남길까도 고민했지만 아직 그럴 만한 용기는 안 나서요. 그래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는 14살의 중학생이 20대 후반의 나이가 되기까지 겪었던 아픔들과 변명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남자들보다 여자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고 그런 저 자신에 대해 크게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친구들과 어울리는데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입학 후 초등학교 때처럼 친구들과 무리 없이 어울릴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성격 그대로를 드러낸 결과 친구들의 놀림이 시작됐고 입학 한 달 만에 1학년 전체 힘센 남자 애들로부터 때리기 좋은 일명 샌드백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매일매일 그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주목받는 것을 피하고 덜 맞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진 채 중학교 3년을 꾹 참으며 보냈고 졸업과 동시에 다시는 내 진짜 성격을 누군가에게 드러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입학 후에는 남들이 말을 걸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도 남들이 말하길 나름 예쁘장한 얼굴 때문에 먼저 다가와주는 같은 반 친구들이 많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위장해 무리 없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시간 제 뒷자리에서 한 남자애가 저기 쟤 있잖아. 중학교 때 맨날 여자애들이랑만 놀고 남자애들한테 맞는 게 일상이었던 애라던데? 라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중학교를 다녔던 학생으로부터 들었던 얘기였겠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말 온몸이 굳는 듯 했습니다. 열심히 제 자신을 숨겨왔지만 결국 예전의 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다행히도 그 말을 한 학생도 그 말을 들은 학생도 그 이후에 그에 관한 이야기는 특별히 더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당시 반에서 가장 잘생겼던 남학생과 증명사진도 교환하고 학교 끝나고 따로 만나고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를 녹음해서 mp3에 서로 귀에 꽂아 들려주고 하며 설레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혹시나 제 과거가 그 남학생 귀에 들어갈까봐 늘 노심초사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살얼음판 아닌 살얼음판을 걸어가며 고등학교 1년을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단 공부에만 집중했더니 성적이 반에서 가장 많이 오르면서 혼자 공부해도 되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매일매일 불안감에 안절부절하며 학교에 가기보다는 자퇴해서 혼자 수능을 치르겠다고 결심해 부모님을 설득해 자퇴했습니다. 당연히 좋아하던 남학생과의 관계도 자퇴 이후로는 거의 흐지부지 됐고요. 그 이후로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삼수까지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고 눈을 닫혀 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지난 불행했던 제 과거에 대한 보상 심리와 더불어 다시는 과거에 찌질했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다이어트도 하고 피부과도 다니고 그 외 시간엔 도서관에서 공부에 올인하면서 학과 내에서는 피부도 좋고 옷도 잘 입는 애가 공부까지 잘한다 라는 말을 들으며 4년 내내 성적 최우수 학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4학년 막바지에 원하는 기업 입사 시험에서 떨어지면서 열심히 한 스스로에 대한 실망, 좌절감이 너무 커 병원에서 우울증, 강박증 진단을 받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에 좋은데 취업해서 멋진 남자 만나서 연애하려고 4년 내내 연애도 참고 여행 가는 것도 참고 오직 외모 관리와 성적 관리에만 몰두한 결과가 겨우 이거라는 생각이 든 이후로 예전보다 살도 많이 찌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는 과거의 제 모습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공부도 적성에 맞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지만 오로지 그 공부를 통해 목표했던 기업에 입사하면 대학교 때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는 제가 될 수 있는 기대감만으로 이 공부를 해왔어요. 그런데 거울 속에도 제 내면에도 대학 때 반짝이는 제 자신이 보이지 않으니 더 이상 이 공부를 하기가 지치네요. 그래서 내려놓고 눈을 조금 낮춰 다른 기업에 지원해 필기 시험과 면접을 준비하고 있지만 실패했던 스스로에 대한 좌절감,
실망감이 너무 커서 손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남들에게 주목받는 것에 집착했던 제 삶이 다 부질없던 것일까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 텐데 제 인생을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손유리 형 이라고 우리 FS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FS님의 사연을 쭉 읽어가면서 들었던 생각이 무던이도 되게 열심히 사셨네. 응? 뭔가 되게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이제 20대 후반이 되셨어요. 후반이 되셨는데 그래도 내가 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조금 다행이었던 게 보니까 본인이 사랑받은 기억도 있고 그리고 본인에 대한 좋은 평가들도 스스로 하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멘트들을 보니까 본인이 반짝반짝 빛나던 때를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들었던 좋은 말들도 다 인지하고 있고 알면서 지금 그 목표로 했던 회사에 나고 라는 거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컸던 나머지 그거를 조금 외면을 하신 것 같아. 근데 본인 스스로 무의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본인이 뭐 예쁘장한 얼굴이라고 표현한 것도 진짜 자신에 대해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은 그런 말도 못해요.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런 말 절대 못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중간중간 그래도 하나씩 이게 본인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들 근데 이렇게 하나씩 섞여 있는 거 보니까 그 모습을 계속 기억하고 있고 그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도 나는 있어 보이는데 근데 되게 타협을 엄청 잘하시는 성격이신 것 같기는 해요. 준비하던 공부하던 것도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 대학도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에서 눈을 낮춰서 들어왔어. 다 지금 계속 눈을 낮춘다는 말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히면 계속 이렇게 뭘 낮춰서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마저 안 되면 상실감이 되게 커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눈을 낮춰서 도전을 했는데 이것마저 안 되면 난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강박 가지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향 지원을 하는 게 나쁘다고 절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현실과 타협해요. 저도 많이 타협해왔고 지금도 열심히 타협하고 있고 그게 절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절대 잘못된 거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봤을 때는 내 글만 읽었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창피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도 이렇게 주위 분들에 대한 시선을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거가 되게 창피하신가 봐. 그쵸?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절대 FS님은 할 대로 노력한 거잖아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FS님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FS님이 이제 좀 짐작하기에는 누군가가 나를 또 이렇게 못나게 보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더 크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막 본인에 대한 막 그런 좌절감 그런 거보다 주위에서 나를 판단하는 그게 어떨까라는 그 고민이 난 더 크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접근 방법이 조금 나는 외람되지만 조금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의 그 FS님의 주변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는 내가 알겠어.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본인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지금 그 왔거든요. 내 전곡을 찔린 느낌, 스스로 목표를 낮춘 거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우습게 볼까봐 너무 싫어요. 라고 지금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대답해 주셨는데, 나는 이게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나요? 아닌 사람들이 태반일걸요?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본인의 위치를 너무 이렇게 아니야. 근데 또 보면은 글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은 또 있어.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그 자신감이 자존심이 돼서 그냥 주위 시선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그쵸? 내가 봤을 땐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자존감도 어느 정도 있는데 그게 오히려 FS님을 좀 괴롭히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각설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모두에게 다 통용돼요. 나한테도 지금 통용돼요. 나도 이게 너무 부족하거든요. 나도 다른 사람들을 너무 신경 써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다 각자 개개인마다 삶이 있는 건데 나도 너무 비교해. 나도 인스타 이렇게 인스타 같은 것만 봐도 너무 비교가 돼. 내 삶이랑 그런 화려한 사람들이랑 보면 비교가 돼. 그리고 내가 못난 모습을 보이게 될까봐 너무 겁나요. 너무 두려워요. 근데 이게 되려 내가 그런 거를 이렇게 조심하고 막 이러면 주위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죠. 주위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한지 판단 자체를 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을걸? 자기 살기 바빠서.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모르니까 좀 이걸 놓치는 것 같아. 놓치고 자꾸 막 이렇게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최대한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드릴 수 있는 FS님한테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최대한 주변에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야 뭘 시작해도 시작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다들 생각만큼 우리 인생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더라고. 신경을 많이 안 쓰더라고요, 내 인생에. 분명히 쉽지 않죠. 나도 쉽지 않고, 나도 아직까지도 계속 부딪히고 있는 와중이에요. 나도 너무 창피해요. 나도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시작하고 나서, 일할 때도 너무 신경 쓰이고, 심지어 막 손님들이 유튜브에 U자만 꺼내도 한번 이렇게 본다니까?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지금 이거 외모 관리, 뭐 성적 관리, 막 이런 거 관리 열심히 하셨다고 했는데 뭐 때문에 관리하신지 잘 생각해봐요.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관리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주위의 시선 때문에 관리하신 것 같아. 그쵸? 물론 그것도 동기부여가 되죠. 동기부여가 되는데 이 부작용이 있잖아. 아예 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취업에 좀 이렇게 좌절하고 나서 주위에 보는 시선이 너무 따갑게 느껴져서 아예 보지 않기로 다 놓은 듯한 느낌이 나는 들어서 음 자꾸 중학교 때 괴롭힌 사람들한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주변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싶은 거, 정말 이게 다였던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음, 근데 진짜 트라우마를 무시 못해요. 트라우마를 무시 못하는 거는 내가 잘 알아요. 음? 그런 취급을 받았던 그 기억이 쉽사리 지워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복수한다는 게 어, 되게 양날의 검인 거 알아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복수해야지 내가 더 멋있어질 거야 하고 끝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막 강박이 되는 거야. 복수해야지 난 더 멋있어질 거야. 근데 나 멋 없어지면 어떡하지? 멋있어지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아니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생길 수 있어. 나도 너무 복수하고 싶었는데 나한테 트라우마 준 친구한테 너무 복수하고 싶었는데 나는 항상 받은 건 돌려주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스스로를 깎아내릴 만큼 막 그런 강박이 올 때까지의 그럴 정도의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럴 가치 있는 친구들은 아니라는 거지. 내가 지금 너무 흥분해가지고
두서가 없는데, 목표치를 낮추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각설하자면 목표치를 FS님이 낮춘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 현실에 순응하는 게 뭐가 나빠? 응? 그게 FS님 잘못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어. 누구나 다 잘 되면 누구나 지금 다 잘 살게요? FS님 탓 아니에요. 스스로 탓할 필요도 없고, 주위 사람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쉬운 건 아니라는 건 내가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그래도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주위 사람 신경 쓰기 시작하면 진짜 끝간데 없어. 신경은 쓰되, 그래, 아예 신경 못 쓰는 거는 어렵고, 신경은 쓰되 좀 이렇게 놓는 법을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놔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만약에 좀 오늘 모습이 추레해. 나는 모습에 대한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타입이거든요. 일 나갈 때 막 이렇게, 나 오늘 되게 못생긴 것 같아. 난 그런 거에 대한 신경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너무 피곤한 거야. 씨발, 될 대로 되라지. 난 그러고 한 번씩 이렇게 놔요, 그냥. 알아서 판단해. 그러고 이렇게 놨더니 생각보다 나를 판단하는 사람이 없더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꼬질꼬질하게 가도, 야, 너 꼬질꼬질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니까요. 그냥 지그들끼리 속으로 생각하고 말겠지. 응? 그냥 그러고 넘기는 것도 우리한테는 필요한 것 같아요. FS님, 이제 자기 관리 열심히 하실 거죠?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하실 때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기 관리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를 위한 자기 관리를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본인 스스로를 위한 자기 관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같이. 너무 막 부여잡고 있지 말아요. 그냥 우리 스스로는 좀 편하게 내버려 둡시다. 우리 스스로는 조금 편하게 내버려 둡시다. 가끔씩은. 아셨죠? 우리 FS님 잘 될 거예요. 너무 주위 사람 시선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FS님 힘내시고, 한번 우리 같이 노력해 봅시다. 화이팅!